네, 러펌 머스트 노우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이런 질문이네요. 변호사님, 제가 고소를 했는데요. 고소했는데 이게 약식 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저쪽한테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뭐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나는 벌금형 이상이 나올 거라 기대했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됩니까? 자, 약식 기소. 약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 좀 이렇게 간략한 방식 이런 거겠죠. 약식 기소. 검찰은 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할 수 있어요. 법원에다가 넘기는 걸 기소라고 하는데 기소에는 정식 기소가 있고 약식 기소가 있는데 약식 기소는 뭐냐 그러면 아이고 이거 뭐 죄를 짓긴 지었지만 벌금 정도 하면 될 사안이네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네. 벌금 정도 하지 뭐 라고 해서 판사님에게 벌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 정도의 기소를 약식 기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소한 사람은 좀 열받겠죠. 이게 왜 약식 기소란 말이야. 약식 기소를 하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벌금형이 많이 나와봐야 벌금형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법정 가서 우리 텔레비에서 보는 것처럼 뭐 검사 앞에 서서 판사 앞에 서서 재판 같은 것도 안 받는 거예요. 그거는 고소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억울하죠. 좀 제대로 좀 고생을 하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약식 기소가 되면 판사는 그냥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해서 뭐 원래 원칙대로 하면 한 달 이내에 결과를 내야 되는데 뭐 몇 달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벌금을 얼마 내라라고 최종적으로 그 판결문 같은 게 날라와요. 피고인에게. 그걸 약식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법원에다가 이 사람 그냥 벌금 정도 해주십시오라고 청구하는 걸 약식 기소라고 하고 약식 기소를 받은 다음에 판사가 나중에 판단해서 벌금으로 해라 이렇게 내려버리는 게 약식 명령이에요. 그러면 고소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왜 약식으로 한단 말이야. 이 정식으로 가야지 라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가? 그거 이의제기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반대로 고소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왜 약식이야. 나는 무죄지. 뭐 벌금 좀 얼마 내고 말하고 웃기지만 나는 무죄란 말이야. 그러니까 검찰은 뭐 간단하게 뭐 죄가 별로 안 될 것 같으니 좀 약할 것 같으니 벌금으로 맞고 그냥 고마워해 라고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왜 벌금이 난 무죄인데 난 약식 명령도 나는 불복하겠어.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나 정식 재판 갈랍니다. 그러면 약식 명령이 내려진 다음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난 정식 재판, 나 법원에서 내가 수고스럽더라도 법원 가서 제대로 싸워난다. 무죄 받을랍니다. 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정식 재판 청구라고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고소를 내가 했는데 약식 명령이 떨어졌다. 그거는 그냥 벌금만 내게끔 하겠다라는 검찰의 판단이고 법원도 그에 따라서 벌금만 매겨버리면 그 점에 대해서 왜 제 벌금만 매기게 합니까? 정기재판 보내가지고 더 혼을 내줘야죠. 이렇게 이의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검찰이 약식 기소 못하도록 수사 과정에서 뭐 진정서를 더 내고 내가 이렇게 피해가 크고 이거를 어필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약식 명령이 내려지면은 고소한 사람은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반대로 고소당한 사람 입장은 나는 내가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어떤 사람은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고 그래도 정식 기소가 아니고 뭐 약식 기소면 땡큐지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벌금 50만이든 100만이든 그건 전과잖아. 나 이거 싫어. 난 정식 재판을 청구할 거야 라고 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 가서 판사 검사 앞에서 재판을 하는 거고요. 변호사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정식 재판 통해서 이제 보통 이제 무죄 받으려고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정식재판 청구된 사건은 사건 번호가 고정이라고 붙어요. 뭐 2019 고정 245호. 그러면 이제 그 방은 전부 다 고정 사건이에요. 그럼 판사님이 그러시죠. 자, 몇 호 사건? 그래요. 피고인 무슨 죄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받았는데 그거 불복하고 지금 하신 거죠? 이의제기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사님은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기요. 이거 제가 봐도 이 정도 벌금이면 적절합니다. 괜히 이거
괜히 재판한다고 힘만 빼지 말고 또 괜히 변호사 비용 들이지 말고 그냥 이거 인정하세요. 그래서 이런 정식재판 청구 첫 기일에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 그냥 없던 걸로 하세요. 취하시키려고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피고인의 판단하는 거죠. 나는 억울하다고 했는데 판사가 뭐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얘기를 하니 뭐 그 자리에서 아이고 뭐 취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내가 벌금 100만 원 받았어. 열받아. 나 정식재판 청구할 거야. 그러면 내가 정식재판 청구를 하더라도 내가 받은 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은 받지를 않았었어요. 즉 100만 원이 맥시멈이었어요. 이거를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 윗조바의 본전인 거죠. 내가 벌금 100만 원 남았는데 내가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내가 뭐 법원 왔다 갔다 하고 좀 힘들긴 하겠지만 한번 무죄를 한번 받아봐? 왜냐면은 벌금이 더 나와봐야 100만 원 이상은 안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밑져봐야 본전이니까 누구나 다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부담이 커졌겠죠. 그래서 이게 법을 바꿔가지고 정식재판 청구했는데 이게 이 사람이 반성도 하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벌금을 더 올릴 수 있다. 벌금 액수를 더 올릴 수 있다라고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 하급심 판결에 그런 많이 나와요. 신문에 벌금 100만 원 선고돼가지고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00만 원 나오고 300만 원 나왔다. 그러니까 함부로 정식재판 청구하지 마라. 뭐 이런 입장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 것 같아요. 정리하면 고소 후에 약식 기소 처분이 되었다는 얘기, 약식 명령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냥 벌금형 받았다는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 고소한 사람은 이의 제기를 못하고 고소당한 사람은 이 벌금형에 대해서는 무죄야, 다툴 거야. 이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재판으로 갈 수 있고 근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벌금 액수를 더 상향할 수 있다. 그런 리스크는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러펌 머스턴 로우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